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달이 BTS가 데뷔한 지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하이브 측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들리는 어떤 그 소식을 보게 되면 서울의 그 주요 특급 호텔들은 이미 그 예약이 다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BTS가 한국 관광 산업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브 세 가지 상승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 새롭게 또 발굴한 종목이 있습니다. 동화약품이 되겠는데, 일단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 바닥에서 다소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상 보게 되면 역시 그 바닥권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크게 올릴 만한 그런 어떤 그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동화약품 급등주 논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민일보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BTS 데뷔 10주년 아미 열기 불타오르네. 자, 12일서부터 이제 그 25일까지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BTS 데뷔 10주년 관광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곳곳을 BTS 상징색이 보라색으로 물들인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6월 9일이죠. 7멤버 모두가 참여한 BTS 완전체 디지털 싱글 테이크 2도 발매가 된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실적을 포함해서 일단 그 주가에 뭐 상당히 어떤 그 강한 모멘텀 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위에 차트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그 하이브가 되겠는데, 작년 11월 초소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그 등락은 있었으나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저점과 저점 혹은 이제 고점을 높이는 그런 추세고요. 그런 어떤 그 삼성전자의 일단 그 상승 흐름 과정 속에서 또 하이브 주가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그 동구간에 이제 하이브는 이제 10만 원에서 21만 8천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또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는 또 같이 또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4월 들어서면서 이제 하이브 주가가 대략 한 저점이 이제 17만 원이었죠. 17만 원서부터 30만 원까지 강하게 오른 구간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뭐 적당한 상승 기조였고요. 최근 이제 그 하이브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가 6만 6천 원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랠리가 전개가 되는데, 자, 그동안에 이제 대체적으로 동행을 했다면 요번 이제 그 하이브의 조정은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의 매기가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쪽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또 하이브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삼성전자가 오를 만큼 또 올랐고, 이제는 그 상승 탄력도 다소 좀 둔화가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브의 어떤 그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도 이제 그 잠시 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26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한 3번 정도 확인한 것 같아요. 3번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26만 원 이하를 깰 가능성이 희박하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상승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 좀 안 좋은 이제 악재가 나왔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서 일단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실 그 주식을 매도해서 거기에 따른 그 뭐 어떤 이익을 본 거죠. 이익을 봐서 팀장 포함해서 3명이 또 이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실망매가 상당 부분 좀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금요일로만 봐서는 상당 부분의 어떤 과매도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일단 그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 최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그 팬덤과 대중을 한 번에라는 이제 그 보고서 제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 좌측서부터 보게 되면 실적 순환,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풀 가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누차 이제 그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모멘텀도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1분기 실적이 특히 이제 그 앨범 판매량이 1분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분기 앨범 판매량이 911만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4배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세븐틴이 있었는데, 세븐틴이 BTS 과거 기록을 뛰어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고, 뭐 슈가라든가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도
컴백해서 이제 고마진 IP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공연도 이제 전 지역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BTS 데뷔 10주년으로 깜짝 신곡 발표, 신곡 발매,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서울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주가에는 상당부 어떤 그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하반기는 이제 7월 뉴진스가 이제 컴백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위버스죠. 위버스가 이제 본격 출발했습니다. 위버스 유료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걸그룹 출신인데, 미국 걸그룹 같은 경우는 연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당겨질 수도 있고, 혹은 내년 이제 1분기로 연기가 될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 내년 한 연말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 모멘텀을 앞두고 있고, 특히 위버스의 MAU는 월간 이제 활동 유저죠. 930만 명으로 버블 대비해서 7배가 크고, 그다음에 위버스 DM과 바이펜스 서비스도 도입된다. 월정액 유료 구독 전환 시 빠른 수익화가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 이제는 지역 확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하이브 주가를 이제 그 3단계 상승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TS 부재 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가 도입되면서 매출이 이제 그 작년을 또 넘어선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하이브가 이제 초기서부터 추구했던 플랫폼이죠. 위버스가 이제 그 5월서부터 출격을 했는데, 과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위버스가 어떤 의미 있는 매출을 보이느냐, 데이터로 검증하느냐,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이런 그 하이브의 사업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사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얼마큼 이제 정착이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N팀이 지금 이제 데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걸그룹이 연말 정도경에 이제 그 데뷔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일단 그 의미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가 한 단계 더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는 이제 갖췄죠. 근데 BTS 부재 하에도 충분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그걸 이제 지나갔죠. 그거로 주가가 이제 30만 원 돌파했고요. 두 번째 이제 위버스가 만약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어떤 매출을 보여준다면 또 주가가 한 단계 점프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이브의 어떤 이런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사업 포트폴리오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일본에서 얼마큼 정착하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어떤 도약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엔터 산업이 우리하고 좀 많이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되겠는데,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에는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소속사 레이블사에서 이제 월급제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 뭐 거의 공산국가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의미 있는 아이돌 가수가 이제는 하이브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또 하이브 쪽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최근 보고서 중에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지금 가장 이제 약간 이제 좀 박하게 매긴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2,370억이었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436억으로 대체적으로 2,800억에서 2,900억 정도 사이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최근 보고서 중에서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좀 이제 박하게 좀 점수를 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신한투자증권 또 내용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좌상단위 보면 이제 위버스 MAU 월간 활동량이죠. 활동량, 그러니까 monthly activity 유저입니다. 자,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아래쪽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0년 1분기가 되겠는데, 1분기하고 현지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MAU가 이제 급증하는 추세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우상단이 되겠죠. 위버스 입점 커뮤니티 수가 되게 되는데, 일단 2022년 연말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다소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역시 그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들이 위버스의 본격 출격과 함께 이제 하반기에 많은 입점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좌하단이 이제 위버스 라이브 시청자 수인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하단이 월 평균 이용 시간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어떤 그 시장에 왜곡이 있지 않은 한은 주가가
최근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이 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리는 완전히 잡았어요. 완전히 자리 잡고 위버스가 만약에 위버스에서 하반기에 의미 있는 어떤 그 매출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또 이제 점프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한 40만 원까지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일본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 하이브의 이런 그 사업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본이라든가 혹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린다라면은 이제 달리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블이 이제 제 국내 소속 레이블이 한 6개가 되고 있고, 일본의 이제 N팀이 또 데뷔를 했고요. 히라테 유리나라고 이제 일본의 이제 배우 겸 이제 가수인데,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 이제 또 3개의 레이블이 있는데요. 뭐, 저스틴 비버, 아리나 그란데 소속 이타카 홀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MG 합작법인이죠. UMG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제 걸그룹이 이제 준비 중이라는데, 하여튼 그 연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혹은 이제 내년 한 1분기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힙합 레이블도 하나 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좌상단의 하이브 상승의 조건을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BTS 부재에도 과연 이제 그 매출 유지 혹은 매출 초과가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그 30만 원대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버스가 이제 그 5월달에 지난달에 이제 그 본격 출고를 했습니다. 위버스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의미 있는 어떤 매출이 나온다라면은 이게 4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린 부분인데, 하이브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과연 이제 일본과 미국에서 통할까? 자, 요게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이제 돌파해서 뭐 얼마 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50만 원 갈지 60만 원 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화살표를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화살표를 세 군데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다 대체적으로 다 그 26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뭐 삼중 바닥 형태라고 보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악재와 함께 일단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임직원들이 직원 3명이 이제 기소 단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또 안 되죠. 하이브 측에서 이번에는 이제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여하튼간에 이제 금요일 날 실망매 거래량도 사실 한 50만 주 가까이 제법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실망매 상당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또 이제 밑에 이제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따라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좀 우리가 디테일을 보는 게 여기서 좀 더 빠져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1차적으로 26만 원 초반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봐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계속해서 뭐 BTS든 혹은 뭐 위버스든 이슈화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준다. 거래량은 이번에 좀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상황이 기존의 어떤 다소의 어떤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좌상단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 하면은 189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초 제약기업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부채표 가스 활명수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애용하는 또 제품이기도 합니다. 동화 한 가지 동자에다 화팔화 뭐 이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잘 알려진 게 이제 활명수가 되겠죠. 가스명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판콜, 뭐 후시딘,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께 이제 우리가 추천 문자 보고서에서 이치에 대한 논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돌이라든가 이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먹는 잇몸약 치료제가 되겠지. 먹는 잇몸 치료제가 되겠는데, 이치는 뭐냐면 닦으면서 잇몸 치료한다는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를 선점한 거예요. 닦으면서 치료하는 치약 개념에서 선점한 게 점유율이 94%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이고,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활병수라든가 이제 판콜이라든가 후시딘은 존재했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죠. 제품 업력이 이제 오래가 됐는데, 이치는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알려진 거죠. 이제 우리 농심하면 대표적인 뭡니까? 신라면이죠. 새우깡이죠. 이런 것들은 분야 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부동의 1위를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뭐 농심의 신라면, 뭐 오뚜기, 뭐 무슨 오뚜기 카레, 동아약품의 어떤 그 가스 활명수 이런 것들은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2014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죠. 2014년에 53억에서 48억, 113억, 110억, 112억, 96억,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때 이제 영업이익 232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리고 225억.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299억인데 그 영업이익이 230억에서 299억 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된 거죠. 주가가 하여튼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예요. 둔화되는 거.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그 팬데믹 그런 이슈와 함께 제약 바이오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효과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역사 최고점이 34,000원을 확인했는데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오버슈팅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과 예상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창사 이래 매출과 영업이 사상 최고예요. 매출액은 이제 3,800억, 영업이익 410억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그 3만 원대 진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3만 원대면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3만 원 얘기하기는 좀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요. 2만 원 정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2만 원 정도는. 자, 이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하여튼 그 영업이익이 410억이고 그 다음에 그 PBR이 0.7배, 퍼가 7배. 그 12개월 선행 PBR, 12개월 선행 그 퍼가 되겠습니다. 퍼가 7.2배, 7.2배면 뭐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저평가 되어 있는 거고 PBR이 0.7배입니다. 0.7배면 우리가 청산 가치를 보통 1로 보는 거, 1.0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거 업력이 100년이 넘은 기업이 여러분들 그 PBR이 0.7배예요. 그 자본금이 279억입니다. 자본 279억인데 400 영업이익이 400억을 버는 그런 기업이에요. 0.7배 거래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품절주 상승 논리, 하여튼 그 품절주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중소형주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주가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휴비치는 이제 22,000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 JVM이라든가 혹은 TNL 이런 것들은 회원분들께도 계속해서 사게 해요. 자, 지금 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 차트. 지금 주봉 차트 좀 짧게 봤어요. 2021년 9월서부터 현재까지인데 21,000원서부터 현재까지인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그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2주 상승세를 보이고 지금 2주 동안에 지난주와 함께 이제 눌림목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저는 많이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일봉상 보게 되면 이제 8,000원대 초반에서 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부담될 수 있겠으나 앞서 우리가 연봉을 봤죠. 그다음에 주봉을 봤는데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닥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최악의 한 500원, 최악의 돈 1,000원이라고 그러죠. 뭐 9,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 수익은 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려도 좋죠. 제가 지금 장 초반에 마이너스 170원, 9,900원에서 캡처를 잡았는데 자,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3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110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리하게 뭐 플러스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간에 하여튼 뭐 적당한 선에서 제가 뭐 얼마를 뭐 이거를 뭐 마이너스 뭐 100원에서 해 플러스 100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애매한 구간인데 여하튼 간에 물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희 회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릴 가능성, 손실 볼 가능성이 작은 상태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지금 3개월 회원 가입은 이제 5월 말자로 지금 끝났고요. 자,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습니다. 7월서부터 다시 또 회원 가입비를 인상할 예정인데요. 6개월에 220만 원. 지금 뭐 인터넷 무슨 방송 이런 것들도 한 달에 거의 뭐 100만 원씩 하거든요. 6개월에 220만 원, 1년 330만 원이면 좀 저렴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보가 저렴하냐? 정보는 뭐 나름대로 업계에서 동업계에서 뭐 최고라고 잡을 합니다. 일단 그 주식을 좀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투자 경력도 많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한 3종목 정도로 구성해 드리고 그 중에는 이제 동화약품 같은 거 좀 사야 되겠죠. 동화약품이 됐든 혹은 뭐 JVM이 됐든 TNL이 됐든 좀 사줘야 되겠죠.
자, 하여튼 세 종목, 그리고 초보분들은 저희가 한 5종목 정도로 이제 요약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거든요. 자, 하여튼 그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과 보유 종목을 같이 보내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투자 성향을 또 분석해 보고 하여튼 그 나름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